여야 의원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민심 여의도 레이더, 오늘은 여당 레이더 편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대변인이시죠, 신동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잠시 자리 비웠을 때 다녀가셨더라고요. 글쎄요, 계신다 그래서 응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이철희 전 수석이 계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모셨는데 그 사이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내 수석 대변인이 되셨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당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당심 모두 60%를 넘기면서 뭐랄까요, 좀 탄탄한 득표율로 대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결과는 우선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뭐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민심 당심이 일치한 부분에 이제 한동훈 새 대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약간은 이제 민심이 원하는 것과 당심이 원하는 것이 이제 다른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은 있었던 것 같다. 저희 당심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변화라도 하지 않으면 지난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금방 이제 지방선거 다가올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서 나가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들이 합쳐진 결과로 보고요. 예. 민심은 한편으로는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저희 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당 지지율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63%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예, 됐습니다만 쉽지 않죠. 예.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까? 우선 인선 문제부터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유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꾸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yes 또는 no로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게요.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새 대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뽑혔으니까 그 사이에 빨리 당직 인선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 당이 이제 방송 계약 사법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예, 예. 때문에 실제로 전혀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요일부터 방송사법이 하나하나 통과되면서 거의 의원들은 이제 밤을 새기 시작을 했고, 이런 와중에서 새 대표가 이제 기껏 지난 주말에 비서실장 임명하고 예. 월요일 날 이제 사무총장 인선을 마무리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은 당규상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원내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예. 정책위 의장의 거취가 예. 이제 뭐 소위 십자가 밟기처럼 너는 반한이냐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친윤이냐를 물어보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조금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이슈가 너무 떠버렸다, 너무 크게 떠버렸다, 너무 그런 크게 말씀. 떠버렸는데 이제 어제 네. 이제 뭐 박정아 의원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네.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 이 논리 뭐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내에서 원내 대표의 파트너처럼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 대표가 오셨으니까 당직 전반에 대한, 원내 대표를 제외한 당직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새 정책위 의장을 지명을 하면 또 저희 의원들도 어떤 개파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절한 분을 선택을 한다면 예.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실 수가 있겠죠. 추경호 예. 원내대표와도 지금 같이 뭐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고 계시는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예, 제가 예. 여쭙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세술은 세 부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의 생각도 저는 사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저희가 좀 뭐 얘기를 해봤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 없이 사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끝나서 예, 예, 굉장히 예.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대단한 지금 당내 분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다. 아, 분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이시겠죠. 그런데 의외로 정책위 의장의 자리라는 것이 예. 일 잘하시는 분이 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도 하고도 가깝게 일을 했지만 정점식 의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예.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예. 당내 평가 들어보니까 정청식 의원 상당히 점잖고 유한 스타일이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커지고 나면 이렇게 커지면 그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럴 스타일이 아닌 분인데 이분이 자리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건 온전히 본인의 판단이 아닐 거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의외로 모든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보는 정치와 안에서 보는 정치가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예. 많이 달라서 아, 정점식 의장 개인의 생각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용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음흠. 정점식 의장 본인의 생각도 신임 대표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으니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라면 또 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아,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걸 너무 서둘러 아하, 갈등의 불씨처럼 해석하는 것은 예, 무리가 있다. 예, 저는 예. 뭐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는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 저는 생각만큼 분란 크지 않다. 지금 그 말씀 저는 계속 전혀 강조하시네요. 아닌 상황이고 음, 오히려 더 걱정은 이걸 너무 키워놓으면 어쨌든 우리 당규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걸 분란을 키워놓으면 네. 그 절차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말하자면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목소리 다 내고 있는데 예, 이거 이슈 더 키워놓으면 예, 의원총회에 추인 받는 그 과정, 그 산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예.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이세요. 조금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는 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자중하시는 것이 맞다. 이 문제에 어,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결성된 국민의힘 출신 시도지사들 협의회예요. 예.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았고 홍준표, 오세훈, 뭐 이철우, 김태흠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고위원들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거 지금 대통령이 외롭게 두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좀 들어가서 한마디씩 하시려는 건가 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갑자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아이디어가 왜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에 공식적인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고하려고 참여하는 건 있어도 사실은 예, 참여한다고 해도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좀 적절하진 않다고 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 적절하지도 않고요. 예, 지금 신임 대표가 지금 뽑혔는데 예. 그 신임 대표를 뭔가 자꾸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저희 새 최고위원에 뽑히신 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 그분들도 다 한동훈 체제가 잘해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좋은 징검다리를 놓기를 바라는 분들의 생각들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사상권건 발목 잡아서 뭐 친윤의 힘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없고요. 아니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던데요.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예, 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그 본격적 정치적 무대에 등판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들을 나의 생각과 좁혀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그분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본인의 생각과 가까운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없으면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왜 밖에서 보는 정치와 안에서 보는 정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국회의원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역구 선택을 받은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음. 그분들의 생각을 일괄적으로 너는 친윤이다, 너는 뭐 친한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음흠. 또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대표 측근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 있는 정당, 그리고 대표의 측근이 아니더라도 대표에게 협력할 수 있는 정당, 그 정당이 옳은 정당이지 측근은 다 알겠습니다. 대표의 생각만 얘기하고 또 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대표를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제들 짚고 있는데 세 번째 과제는 앞에 두 과제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을 어찌하오리까 이건데 한 대표는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혹은 뭐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칼을 뺐는데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용산 쪽도 그렇고 뭐 친윤계에서는 제3자 추천이든 제4자 추천이든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엔 안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아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안을 우리가 먼저 재발의해 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먼저 한동훈 안으로 발의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그럴 있어서요.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도 역시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한동훈계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하자는 주장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당내 입장이 매우 절박합니다.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그 두 개 그 블록이 빠지면 예.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절대로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은 기왕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니까 예. 저희가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3자 특검이든 누가 지명하는 특검이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진심으로 특검을 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먼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안을 냈다면 저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부분 할 수 있다는 쪽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세요. 당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예,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예. 이게 제3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뭔가 진전된 입장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민주당의 이를테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 있을 수 없는 공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즉 최상병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예. 저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단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나면 좀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동훈 대표 안과 비슷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제가 보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특검이 그다음 향하는 곳은 탄핵일 거라는 그 생각이 워낙 강하기 맞습니다. 때문이다.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그제군요. 그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MBN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제3자 특검 안으로 발의도 할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글쎄요, 보세요.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직자 입장에서 예. 전망과 해석을 너무 하는 것은 좀 맞지 쉽지는 않는 않은 것 줄 같고요. 압니다만. 저는 지금의 분위기 제가 생각하는 예. 지금의 분위기는 그런데 발의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예.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된 안으로 발의가 됐을 때 저희가 그 안을 심각하게 대표가 제의안을 하시는 거라면 또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죠. 예. 하지만 그때 전체적인 보는데 분위기는 지금의 전체적인 오케이. 분위기는 예. 수사가 진행 중인 걸 좀 보자. 이게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숙제를. 예. 왜 이렇게 신 의원님이 푸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던졌나요? 예, 오늘 어려운 질문이 많네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대요.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밤 한 11시 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하는가? 동시에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는 것도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이 시그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장외에서의 걱정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아. 뭐 일주일 지나면 뭐 흔들 것이다. 음. 뭐 두고 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김옥군 프로젝트 막 이런 얘기도 김옥균 나왔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이제 원내로 들어가 보면 음흠. 국회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끼리 싸우고 음. 이럴 여유가 없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도 사실 어제 11시 넘어서 알았기 때문에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 국회의원들도 모르셨어요. 당연히 뭐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셨군요. 대부분은. 완전 예. 비공개로 예, 간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제2부속실 부활이라든지 이런 음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신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기사들이 나온 걸 봤습니다. 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필요하다고 그러셨고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말씀하시고 야당도 이제 쭉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네네. 설치해서 여사님의 활동을 좀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관리하겠다라는 거 뭐 저도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잘 하신 건데 지금 또 야당이 갑자기 제2부속실이 어떤 뭐라고요? 뭐 어떤 방패막 같은 역할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또 뭐 맞지 않는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쭉 하자 그랬으니까 음. 해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그럼 그 독대 자리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조율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그 어디까지를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언급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이제 좀 오늘 분위기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예. 정보들을 좀 취합해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화해의 시그널인 것만은 예, 분명하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예, 것은 예, 사실이니까 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이제 또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나가면 되고 뭐 제가 뭐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 독대하기 전에요? 혹은 네, 독대 전에 후에? 들은 얘기니까 독대하기 전에 아마 그런 예, 얘기를 예. 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세간의 평가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뭐 잘 풀어나가실 걸로 두 분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예. 국회 상황 살짝 좀 짚고 가겠습니다. 과방 의원이시잖아요. 저는 과방위원 아닙니다. 과방 예. 문체위원. 문체위원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시군요. 방송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방송 과방에 돌아가는 것도 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예. 텐데 필리버스터 방송사법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 야당은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 무한반복 언제까지 갈 건가? 요거 하나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KBS, MBC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서 계속 경영진이 바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든 야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정부 때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제 예. 계속 한 얘기가 예. 끊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전에 짤막하게 저희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실 국회 안에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너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밖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시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제가 과방위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사청문회요. 인사청문회 이번에 보면서 우리 김 앵커께서도 뭐 언론계 출신이니까 잘 알겠지만 언론계에 한때는 정말 같이 일했던 선후배들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서로를 향해서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 상황 정말로 끊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할 때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건 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도 문제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하자. 이 안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지금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예. 지금 하자. 그리고 KBS, MBC 이런 식의 지배구조로 돌아가는 것도 반대한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조항들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이 말씀이시죠? 법안 자체에 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들이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성이 가장 잘 반영된 사장 추천권을 가진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그냥 방송 관계자들이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안에는 이것은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지 않다. 국민이 뽑도록 하는 안을 고민해보자.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결국 추천자들을 누구로 할 건가 여기가 제일 가장 핵심이라고 예, 지금 법안의 개정안의 핵심이 그것이니까요.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